오늘의 리뷰는 오래간만에 가샤퐁! 자, 되게 오래간만에 가샤퐁 리뷰입니다. 거기다가 가샤퐁이에요. 가샤퐁. 그러니까 요즘에 수입되고 있는 가샤퐁을 보면은 박스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캡슐로 오는 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여차저차 내가 구했는데 캡슐이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토이로 제대로 오래간만에 살펴봅니다. 무려 모빌슈트 앙상블 19탄! 출시는 2021년 10월 5일에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1회당 500엔입니다. 일단 내용물을 좀 살펴보면은 짠! 19탄은 이제 아스트레이가 줍니다.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블루 프레임, 제간, 그리고 또 제간, 이건 D형이구나. D형, 그리고 파워드레드의 파츠, 그리고 옵션 세트, 무장 세트, 그 플라이트 유닛, 이제 뭐 블루 프레임에 장착하는 미사일 포드라든가 가베라 스트레이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총 6종 한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흰색 캡슐이 다 제간 같아요. 흰색 캡슐이. 먼저 제간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지금 보니까 이거 사이즈가 다르네. 이게 제간 2개랑 이거는 파워드레드 파츠 같은데 이거랑 다른 애들이랑 캡슐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 보여요? 사이즈가 달라요. 요런 차이도 있구나. 아무튼 되게 오래간만에 가샤퐁인데 앙상블 최근에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 잘 나오던데. 요거는 어깨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지. 어깨... 그냥 제간이네요. 요즘 앙상블 약간 가만, 관절만 런너 아니었어요? 얘들도 떼야 되네. 그러면은 얘가 일단 그냥 제간. 오케이. 그럼 얘가 제간 D형이겠죠? 제간 D형. 역시나 어깨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깨가 각져가지고 막 이제 뭐 스트라이크 건담 프레임처럼 생겼냐 막 그러면은 걔는 D형. 얘가 D형 맞네. 여기 D형. 어깨 모양 보니까 D형이네요. 그러면 일단 제간들 먼저 조립을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간 먼저 완성을 해왔습니다. 왼쪽이 그냥 제간, 오른쪽이 제간 D형. 근데 저는 가샤퐁이라서 약간 디테일 차이는 최소한으로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을 해줬더라고요. 일단 기본 외형부터 봐야겠죠. 그냥 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스페샤에 등장을 하던 그 친구입니다. 스커트가 따로 없고 사이드 스커트에 뭐 그레네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빔사벨 정도 수납하는 거. 백팩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버니어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또 조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뒤통수에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뭐 앙상블로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발등은 회색 제대로 해주었고, 디테일도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패널 라인 조금씩 파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프라모델보다도 디테일이 좋아 보이는 구석도 조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제 파츠 분할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검은색으로 역시나. 바이저 부분에 충실하게 클리어 파츠 사용을 해서 디테일 좀 더 살려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부분, 요거는 가샤퐁이잖아요. 충분히 휘어 있을 수 있다. 자, 이번엔 스타크 제간 봐야죠. 서로의 기본적인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발등이나 목 주변의 색깔이 회색에서 녹색 쪽으로 바뀌었고요. 스커트 쪽이 좀 생겼어요. 스커트 디테일이 좀 더 생겼고, 어깨는 아예 디자인 자체가 다르죠. 약간 곡선이 많아 보이지만 각진 게 훨씬 많아 보이는 제간 D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백팩. 저는 백팩은 그냥 가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디테일 차이 확실하게, 백팩 디자인도 확실하게 차이 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쉴드 디테일은 똑같고, 쉴드 똑같고, 라이플 똑같고, 요거는 그대로 같더라고요. 머리 부분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깨 부분에 각진 부분들 보이죠? 아까 말했죠? 스트라이크 건담 어깨처럼 생겼다고.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그리고 스커트 쪽 디테일이 더 추가됩니다. 스커트가 아예 없었던 게 바로 골반이 보였던 게 이제 가려지는 형태로 됐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색깔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그리고 백팩 쪽은 훨씬 더 각이 많아져서 훨씬 디테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샤퐁이잖아요. 이런 거 좀 눌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앙상블은 가동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좀 이렇게 들어준다고, 얘는 좀 여기 힘들지만 이렇게 어깨를 좀 들어준다거나 팔꿈치가 이렇게 좀 가동된다거나 다리에도 볼관절 있고 무릎도 다 가동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지만 생각보다 가동이 잘 되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다 봤으니까 대망의 아스트레이 바로 만들어 올게요. 자, 레드 프레임, 블루 프레임 완성!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애들 중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가샤퐁이라고 하기에는 조형 면에서 솔직히 HG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라이플이냐 바주카냐 같은 느낌인데 일단 무장이 좀 서로 다르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일단은. 그리고 색깔이야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차이니까 그 부분에선 큰 차이 없지만 쉴드도 동일한 거 사용을 하고 색깔만 다릅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백팩은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이제 블루 프레임이 세컨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인 건 똑같다. 일단 정말 좋았던 건 조형인데 가슴 부분, 특히나 가슴 부분이 유독 날렵해요.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 가슴이 중앙 부분 되게 샤프하게 조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뾰족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메탈 빌드라든가 이쪽 조형을 참고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다리 뒤쪽 종아리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다리 앞쪽도 디테일 꽤 괜찮았고 빨간색은 도색 포인트, 도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옆에서 봤을 때 얼굴, 이 샤프함, 이게 아스트레이의 또 매력이거든요. 요거 표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치만 이렇게까지 조형이 좋았으나 제가 다소 수정을 하긴 했는데요. 요거 잘 본 페이스 슬릿 일단 스크래치 나 있고요. 요 빨간 색깔 도료가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제가 좀 지웠습니다. 빨간색 도료 너무 여기저기 튀어 있더라고요. 도료 자체가 약간 지금 약간 뭐랄까 불그스름한 부분들 있죠. 주변에 입 주변에 요런 데는 다 제가 빨간색 지운 거예요. 블루 프레임은 상태가 좀 더 심각했습니다. 아예 페이스 슬릿 자체가 밀려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건 좀 얼굴이 생명인데 얘는. 그 외에는 특히나 저 가슴 조형이 진짜 샤프해가지고 요거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가샤퐁인데도 되게 잘 챙겨줬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 좋았고, 그리고 다리 뒤쪽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디테일 상당히 괜찮죠. 먹선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빼보면은 팔 부분도 여기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하얀 색깔은. 그래가지고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정강이 정도만 도색.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립할 게 꽤 있었다. 그런 거 좋았고요. 발 부분 조형도 좋았어요. 특히나 특유의 이 납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요게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 이야기할 게 이게 플라이트 유닛이라든가 파워드레드를 장착을 할 때 백팩이 밑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프레임을 이렇게 내리는 기믹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이 골반 뒤쪽에다가 조인트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냥 백팩을 밑에다가 끼면은 그 특유의 그 프레임 내려 다른 백팩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 그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더라고요. 요런 조인트는 또 괜찮았던 것 같네요. 블루 프레임 같은 경우는 블루 프레임만의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이 조형이랑 그 카리스마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되게 샤프하기 때문에 얼굴 저 코 밀린 거 페이스 슬릿 진짜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괜찮으니까 참아야죠.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 레드 프레임이랑 다 똑같으니까 뭐 색깔 다른 거 정도. 파란색이 되게 진해요. 엄청 진해요. 파란색 자체가. 엄청 진해서 어우야 색감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바주카 같은 경우는 가샤퐁이니까 기본적으로 캐투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특유의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꽤나 표현을 잘해줬는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요 구멍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골다공증인 거겠죠, 이 구멍들은. 요런 동그란 조인트는 조인트겠지만요. 아무튼 요 휘어있는 부분은 그냥 요건 나중에 드라이기로 좀 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MS 무장 세트. 하지만 사실상 아스트레이 무장 세트라고 불러도 될 법한 세트입니다. 요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상품으로 되어 있죠. 일단은 단거리 8연장 미사일 런처. 요거가 이제 모형화된 게 입체화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스트레이 블루 프레임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랑 3연장 미사일 런처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진이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프라모델은 있는데 실제 블루프레임이 사용하는 건 없다 보니 아무튼 다른 거 다 제끼고 바로 끼자. 껴봐야지. 이 장착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냥 3연장 미사일 런처는 다리 옆에다가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백팩에 껴야겠죠. 백팩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끼워준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블루 프레임이었어. 또 멋있다. 멋져. 진짜 이게 아직은 프라모델이 이 모습으로는 정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탈 빌드로 봐도 요걸로 봐도 멋있구만. 특히나 이 미사일 보드 요거 미사일 런처 8연장 미사일 런처 이거 2개 단 거 진짜 멋있네. 원래는 설정상 여기 한쪽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왼쪽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메탈 빌드다 뭐다 하면서 양쪽으로 다 다는 그런 형태가 또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장착을 하기도 하죠. 근데 멋있다. 좋다. 8연장 미사일 런처에 저 빨간 색깔 포인트 도색이고 이 테두리 노란 색깔 도색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서 있기만 해도 멋있네요. 자, 이번엔 레드 프레임에 장착해봐야겠죠. 먼저 가베라 스트레이트. 매우 심플합니다. 뒤쪽은 비어있거든요. 가베라 스트레이트 이렇게 싹 뽑아줄 수 있고요. 되게 칼날 자체가 얇아요. 얇고 작아요. 근데 이거를 허리에 장착하기엔 조인트가 없어요. 이게 뭘까 해서 보면은 조인트가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칼집 먼저 슬라이드로 장착을 하고 그 안에다가 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다리 옆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허리에 장착한 건 아니에요. 허리에 장착한 건 아니지만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 장착을 해봐야죠. 플라이트 유닛 디자인 자체는 메탈 빌드의 그것이더라고요. 메탈 빌드가 사용을 처음 하고 그거를 MG가 가져가고 그게 또 내려와서 이제 가샤폰까지 왔다. 근데 디테일 자체는 꽤나 잘 따라했어요. 되게 작지만 엄청 작은데 자세히 보면은 날개 디테일부터 해서 패널 라인들 보이세요? 날개 디테일부터 이 옆부분 되게 작잖아요? 요런 부분이라든가 요런 본체 자체 디테일이라든가 요런 메인 스러스터 부분 여기 옆에 디테일이나 추진 장치 디테일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이랑 빨간색은 이제 다 분할이에요. 빨간색은 희한하게 근데 빨간색 런너가 이게 흰색 런너에 도색한 런너예요. 그래가지고 게이트 자국이 다 하얗게 보이죠, 그냥 대놓고. 자, 아무튼 이거를 아까랑 동일하게 백팩을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장착을 하면 된다. 장착을 할 때 이거 정말 재밌는 게 가샤퐁인데도 여기 손잡이 달려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를 잘 피해서 아니면 뺀 다음에 차라리 손잡이를 빼고 장착하는 게 훨씬 잘 장착이 되거든요. 빼고 합시다. 안 되겠다. 손잡이를 빼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여유가 생기네요.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장착을 한다. 자, 이렇게 플라이트 유닛 장착 완료. 멋집니다. 역시 레드 프레임의 근본 중 하나죠. 플라이트 유닛 자체가 굉장한 근본이고, 그리고 백팩 때문에 무거워지다 보니까 스탠드를 올리실 때는 조인트를 이렇게 지지대를 뒤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 딱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봤고요. 액션 포즈 잠깐 봅시다. 자, 이렇게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 각각 가볍게만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막 엄청 자유롭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제약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작지만 좀 알차게 즐길 수 있었다. 그런 거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일단 래프 불프 넘어가도록 하죠.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바로 파워드 레드! 가샤퐁에서도 파워드 레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프라모델로는 곧 있으면 이제 하이 레솔루션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가샤퐁으로 먼저 또 한번 즐겨봐야죠. 일단 조형, 일단 손이 4개가 들어있어요. 총 4개, 2세트 들어있어요. 하나는 동그란 구멍, 하나는 사각구멍. 요건 나중에 150 가베라 같은 거 들려줄 때 쓰겠죠, 아마도.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조형 보도록 하죠. 여기 노란 색깔은 도색 파츠입니다. 노란 색깔. 그리고 등 쪽에
빨간색 파츠까지는 네,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사출된 형태. 관절들도 물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들어준다거나 어깨 장갑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쫙 내려서 팔을 덮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물론 팔꿈치 존재합니다. 이렇게 팔을 굽혀줄 수도 있어요. 90도 정도까지지만. 파워드 레드 자체가 애초에 볼륨감이 좀 있다 보니까 팔 자체가 좀 아예 스탠드 하나를 사용하게끔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빼서 보면은 여기에 추가 프레임을 달아서 팔을 전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등 쪽은 아예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형태. 이거 바로 장착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레드 프레임 가지고 오고요. 양팔 떼어내야겠죠. 양팔 떼어내고 그리고 백팩은 이렇게 일단 아래쪽, 근데 먼저 한번 빼놔야죠. 빼놓고 일단 등 쪽에 프레임을 끼워줍니다. 요게 원래는 이 등에 파워드레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서 여기 끼우고 아래쪽에다가 끼우고, 여기다가 물론 사이즈가 맞을 테니까 플라이트 유닛을 끼워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떼어낸 팔에다가 이렇게 파워드레드의 파츠를, 와, 웅장해진다. 와, 그치, 이 맛이지. 우와. 일단 이것만으로도 멋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가베라 스트레이트 아까 이제 허리에 장착했던 조인트를 빼고요. 아까 이 MS 무장 세트에 보면은 짧은 것도 들어있어요. 짧은 거 조인트가, 이 짧은 거를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역시 여기다가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끼워주고, 이 어깨 등 뒤가 아니라 어깨 뒤쪽에다가 요거를 장착을 해줍니다. 짠! 자, 이렇게 파워드레드의 완성! 아까 이제 블루 프레임이랑 같이 비교를 하더라도 볼륨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파워드레드의 어깨. 좋다. 자, 가벼운 액션 포즈 좋습니다. 파워드레드의 저 덩치 덕분인지 뭐 나쁜 게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등에다가 플라이트 유닛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플라이트 유닛 장착하면서 가베라 스트레이트 액션도 같이 해봅시다. 가베라 스트레이트 액션도 플라이트 유닛에 가베라 장착한 상태로 플라이트 유닛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들어주는 거죠. 자, 플라이트 유닛에 가베라 스트레이트 장착해봤는데 가베라 스트레이트가 너무 이쑤시개 같이 나와요. 이게 뭐 이제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베라 스트레이트가 좀 긴 편이어서 이질감이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차이가 너무 나네. 그래도 파워드레드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플라이트 유닛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됩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샤퐁 모빌슈트 앙상블 19번째 시리즈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 6종 옵션이 2개, 본체가 4개, 재간, 래플, 불프 해서 옵션 파워드레드 그리고 MS 무장 세트. 전반적으로 일단 퀄리티들이 높아요. 다만 이제 얼굴의 도색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가샤퐁이나 조그마한 컨버지 애들, 조그마한 시관 같은 것들에 약간 딜레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체 품질 뭐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거 좀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파워드레드가 좀 재밌었어요. 파워드레드가 앙상블 기본 요 관절 구조랑은 전혀 다르게 일반적인 관절, 일반적인 구조 그런 거다 보니까 좀 조립하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제가 파워로더, 앙상블 파워로더를 예약을 했는데 래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품엔 래프가 안 들어있거든요. 레드 프레임이. 근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샀고요. 나중에 뭐 이제 파워로더 나오면은 파워드 레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파워로더에 장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실.